이미 진행된 탄력 저하나 처짐처럼 구조적인 변화가 느껴지는 고민은 화장품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외국인 환자분들은 실제로 어떤 시술을 많이 문의할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울세라, 써마지, 리쥬란이에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분위기가 예전이랑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어딜 갔나요? 영동이나 한강, 유명 맛집 등 관광지부터 가는 게 당연했잖아요. 요즘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확인하는 게 관광 일정이 아니라 예약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행 스케줄은 좀 줄여도 그 시간만큼은 절대 미루지 않는다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바로 병원이나 클리닉입니다. 가볍게 피부 관리 상담을 받거나 간단한 시술을 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여행 첫 코스가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로 상담실인 셈이에요. 실제로 출국장으로 향할 때 보면 이건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뭔가 받고 돌아가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표정이 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확 달라졌다 이런 건 아니고 표정이 좀 정돈돼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여행 일정 안에 관광지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시술이나 피부 관리 시간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일까요?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피부 상태가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한다고 보는 시각이 꽤 강했어요. 피부가 맑고 정돈돼 있으면 첫인상부터 달라지죠. 괜히 더 단정해 보이고 평소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갑자기 생긴 유행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미의 기준에 가까워요. 우리 예전 문학이나 그림을 보면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백옥 같은 피부, 고운 얼굴빛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다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색이 하얗다는 뜻은 아니에요. 잡티 없고 맑고 윤기가 도는 잘 관리된 피부를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이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피부 관리를 위해 여러 재료를 썼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콩가루나 쌀뜨물로 세안하고 꿀이나 오이즙을 바르기도 했다고 전해지죠. 지금으로 치면 이 천연팩 같은 개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님들도 꽤 열심히 관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말하던 흰 피부는 단순히 어떤 색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농사일을 하며 늘 밖에 나가 있는 사람과 집안의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층이 좀 나눠져 있었죠. 이 피부가 깨끗하고 밝다는 건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환경이 나은 사람이라는 신호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피부 상태가 외모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까지 나타내는 요소로 연결된 거죠. 반대로 이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이후에 개인의 개성과 표현이 점점 더 중요해졌어요. 이때 메이크업은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거나 예술적 감각을 표현하거나 캐릭터를 강조하는 도구로 활용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화장은 피부를 최대한 드러내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색감과 분위기를 통해 인상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발전해 왔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색을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힘이 메이크업의 역할이었던 거죠. 물론 이 서양에서 피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미의 중심이 피부 상태 그 자체에 조금 더 모여 있었던 한국과는 강조점이 좀 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요즘에 이 두 흐름이 만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개성을 표현하는 메이크업에 피부 바탕까지 정돈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해진 거죠. 특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무대 조명 아래에서도 매끈해 보이는 피부가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얇게 발라도 예뻐 보이는 피부, 가리는 게 아니라 정돈된 바탕 위에 표현을 얻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바탕을 잘 만들어주는 제품은 왜 유독 한국에서 많이 나올까요? 우선 한국 화장품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한국은 인구 규모에 비해 뷰티 소비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예요. 신제품이 나오면 금방 반응이 나오고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선택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2, 3년 이상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라면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소비자에게 실제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장에서 제품을 걸러내는 힘으로 작동하는 게 바로 리뷰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제품에 수천 개의 후기가 달리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리뷰의 수준도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성분이 어떤지, 발림성이 어떤지, 피부에 자극은 없는지 같은 실제 사용 경험들이 공유된다는 점이에요. 이런 정보가 쌓이면서 소비자들이 서로 경험을 교차 확인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이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검증되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증 구조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성분 중심의 소비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 소비자들은 전 성분표를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죠. 어플이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비교하고 의견을 나누는 건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광고 문구보다
전 성분표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브랜드가 성분이나 품질을 쉽게 타협하기가 어렵죠.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니까요. 대충 만들고 버티기에는 시장이 너무 똑똑합니다. 여기에 제도적 환경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생각해보면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성분 승인 절차가 꽤 엄격하고 새로운 성분을 도입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어서 다른 경로로 심사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연구 개발 방향이나 신제품 출시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LA에서 열린 케이콘 행사에서는 수백 개의 한국 뷰티 브랜드가 참여했고 한국 헬스앤뷰티 스토어인 올리브영 부스에서 많은 현지 소비자분들이 몰렸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결국 한국에서 이런 제품이 많이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니라 치열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걸러낸 결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 화장품은 한국인 피부에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나라마다 피부가 완전히 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피부 고민을 가르는 기준은 국적이라기보다는 현재 피부 컨디션 그리고 피부 상태 변수에 더 가깝습니다. 피부는 지금 장벽이 무너져 있는지,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고 있는지,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지, 염증이 올라와 있는지 같은 조건에 반응해요. 이 연구들을 보면 피부 장벽의 기본적인 기능을 볼 때 경피 수분 손실량이라고 해서 피부를 통해 수분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보는 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 수치가 아시아인과 백인 사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말은 피부 장벽의 기본적인 물리적 구조 자체가 인종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세부적인 차이는 있어요. 자극을 강하게 줬을 때 회복 속도나 염증 반응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는 연구들도 있고 피지 성분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민족적 배경에 따라 피지 구성 비율이 약간씩 다르다는 보고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피부 자체가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여드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드름은 피지가 과하게 나오고 모공이 각질로 막히고 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발생해요. 이 구조는 인종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겉으로 보이는 양상이나 민감도는 좀 다를 수는 있어도 문제의 기본 구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 고민이 왜 생겼는지 아는 것과 그걸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이해하는 것과 해결 방법을 고르는 건 같지는 않거든요.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피부 고민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화장품은 피부 결이나 유수분 밸런스, 장벽 컨디션처럼 피부 상태를 안정화하고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미 진행된 탄력 저하나 처짐처럼 구조적인 변화가 느껴지는 고민은 화장품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선택지가 바로 시술이죠. 시술의 장점은 화장품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화장품만으로는 변화가 천천히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데 있어요. 특히 내가 원하는 변화의 속도가 분명하거나 관리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뚜렷한 분들한테는 시술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컨디션은 화장품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탄력이나 처짐은 시술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식으로 역할을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한 가지 방법에만 기대지 않게 되고 관리도 훨씬 더 입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 분들도 제품을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피부 고민을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피부과적인 시술까지 함께 고려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외국인 환자분들은 실제로 어떤 시술을 많이 문의할까요? 제가 상담이나 문의 흐름에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패턴을 보면 얼굴을 과하게 바꾸는 방향보다는 탄력 구조를 보완하고 피부 컨디션을 정리하는 쪽에 관심이 많이 모이는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울세라, 써마지, 리쥬란이에요. 저희 병원에서도 생각보다 요즘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울세라는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피부 표면만 건드리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피부의 비교적 깊은 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해서 탄력 개선을 유도하는 접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이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구조가 같이 언급되는데 쉽게 말하면 피부 겉을 억지로 당기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안쪽 지지 구조 자체를 자극해서 리프팅 방향의 변화를 기대하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안쪽, 진피 쪽에 열 자극을 주고 그 과정에서 콜라겐 재형성을 유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콜라겐은 피부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단백질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줄거든요. 써마지는 그 부분을 열 자극으로 정리해주면서 탄력 개선을 기대하는 접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리쥬란은 PDRN이라는 성분을 활용해서 손상된 피부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얼굴 모양을 확 바꾼다라기보다는 피부 상태를 회복하는 쪽으로 도와주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정리하는 쪽으로 접근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 시술의 작동 원리는 좀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얼굴을 갑자기 확 바꾼다기보다는 지금 얼굴에서 탄력이나 피부 상태를 정돈하고 보완하는 쪽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시술이
근데도 왜 외국인 환자분들이 굳이 한국에서 받으려고 할까요? 이게 좀 궁금해하는 포인트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경험, 또 하나는 결과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경험은 뭐냐면 피부 시술은 같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의료진의 숙련도, 환자의 피부 상태나 강도, 사후 관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은 미용 시술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이고 시술 케이스도 많은 나라입니다. 환자 수가 많으면 케이스가 쌓이고 반복되는 케이스를 보면서 시술 방법도 더 세밀하게 나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피부 타입과 반응을 보면서 노하우도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바로 한국이 더 우월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의료진들의 경험이 풍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치 차이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은 시술을 받아도 처음에 무엇을 기대하고 들어왔는지에 따라 결과를 보는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한 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맞춰서 비교적 변화가 잘 보이도록 시술 플랜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여러 번 좀 나눠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걸 기대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확 바꾸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속도와 느낌에 맞춰서 진행하는 쪽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어요. 결국 이 만족도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라기보다는 내가 기대한 방향과 실제 변화가 얼마나 잘 맞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변화라도 기대한 방향이 맞으면 더 좋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환자분들 상담에서 보면 한국에서 시술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한 방향에 가깝다,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피부가 좋아 보이고 싶어서죠. 이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화장을 잘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화장이 필요 없는 피부를 원하는 걸까요?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